60대 이후에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늘 병원부터 찾기보다는 우리 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을 더 자주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 꼭 가야 할 때 가되 스스로를 아끼고 단련해서 가능하면 더 나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늘고 운동하는 건 귀찮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막상 움직여 보면 오히려 병원에 갈 일이 줄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 자주 활용하면 좋을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운동센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 집안일만 하기에도 바쁜 분들도 계시고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집에만 계시면 근력이 더 빠르게 떨어져서 병원 신세를 더 자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이라도 근력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습관처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에 적적해서 매일같이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원에만 다니셨다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근처 운동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나서 확 달라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본인 수준에 맞춰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었고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니 마음도 덜 울적해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처음부터 무겁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스트레칭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동작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문 강사가 함께하니 안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이웃들과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니 사회활동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은 병원을 아예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가령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면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평소 가벼운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복지관입니다. 예를 들어 서예나 그림교실 같은 문화수업부터 가벼운 체조나 건강 체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다니면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각종 지원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 어떤 분은 처음에는 복지관은 무료 급식 정도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그곳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토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시작은 써먹했지만 꾸준히 나가면서 친구도 사귀고 매일 기대되는 일이 하나씩 생긴 덕분에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수업을 수강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관절이 뻣뻣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강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는 덕분에 서서히 적응하셨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무릎 통증이 줄어서 가벼운 등산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변화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고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처방전보다 훨씬 값진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지관은 운동 외에도 각종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고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활용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에서는 단순 행정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대상 운동교실 정보나 건강검진 프로그램 일정을 챙겨주는 것도 있고 지역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잘 몰라서 놓칠 법한 기회를 동사무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어떤 분은 전입신고를 하러 간 김에 동사무소 담당자께 어르신 운동교실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마침 해당 지역에서 무료 요가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바로 신청하셨고 매주 즐겁게 참여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어깨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동사무소에서도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병원에만 자주 가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의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의 대화는 대체로 아픈 이야기에 집중되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아픈 곳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도 같은 비중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못 해봤던 악기 연주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림이나 문학 교실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시는 분도 계시지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몸 동작이라도 하게 되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체조나 스트레칭을 추천받으면서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글 공부 교실에서 글을 배우고 쓰시다가 저녁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 모임까지 꾸려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집에만 있을 때와 달리 마음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무조건 오래 걷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거리로 꾸준히 걷는 것이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어르신 동호회나 소규모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시고 덕분에 병원 진료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애쓰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활력이 생겨서 여유롭다고들 하십니다. 사실 웃음만큼 좋은 보약도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댓글 중에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감이 깊어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공감 이야기가 꽤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예순이 넘어서부터라고들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일하고도 아침에 일어나 멀쩡했는데 이제는 잠깐 무리하면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손목이나 발목 같은 데가 자꾸 쑤셔서 병원부터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인 검진을 해보자고 권유하지만 그 뒤로 생활습관 교정과 꾸준한 운동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운동과 외부 활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거나 치료받아야 할 때가 오면 당연히 미루지 말고 가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만 의존하고 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약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누그러뜨려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0대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여러분 곁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운동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같은 좋은 장소들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혹은 자녀를 도우며 손주 돌보느라 시간이 안 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신이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들은 늘 조심스럽게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먼저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관심사나 상황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혼자 가기엔 뻘쭘하다며 망설였는데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가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병원보다는 다른 시설들을 찾을 일이 더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길 기회도 늘어납니다. 운동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문가가 체성분 측정이나 기초 체력 테스트 같은 걸 해주기도 하니 무리한 목표 대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운동법은 없지만 내 몸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은 상체 위주의 운동을 먼저 하고 걷기 운동도 평지 위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때때로 건강 특강이나 의료기관과 연계된 검사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몸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르신 우울증 검진이나 치매 관련 간이 검사 같은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진행한 치매 예방 검사에 참여하시고 나서 병원도 함께 연계돼서 조기 치료와 상담을 빠르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더 악화되기 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미리 받을 수 있었고 복지관에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들으며 점차 개선되어 가는 중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방치하다가 복지관 건강 특강에서
자세교정 강사님을 만나 걷는 방법과 운동법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그런 뒤에 병원에도 가서 추가적인 물리치료와 검사를 받았는데 전보다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와 이런 시설을 통한 자기관리가 함께 시너지를 낸 좋은 사례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처음에 조금 낯설고 귀찮더라도 운동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같은 장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기회를 마련하신다면 병원과 약에 대한 의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운동하다 보면 살이 빠져서 주위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작게나마 성공감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의욕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집안에서 혼자 계실 때는 느끼기 어려운 활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동기부여도 되고 즐겁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수업이 있는 운동센터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찾아내기 힘들 수 있으니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물어보시고 안내받아 가시면 됩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근력 강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시도해 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운동 외에도 여러 동아리 모임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한국무용동호회나 실버밴드 모임 같은 건 춤추고 악기 연주하느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니 몸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거나 합주를 맞추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인생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지요. 어떤 분은 평소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기가 어렵고 질문도 잘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강사님과 친해지고 동호회 사람들과도 익숙해지면서 사람 대하는 게 편해져서 병원에 가서도 궁금한 점을 훨씬 잘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여러모로 좋지요. 동사무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시니어 전용 운동시설이나 저렴한 스포츠 센터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안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기회가 지나갈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달라진 제도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식생활도 신경 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이다, 고혈압이다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접 노력해서 몸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는 걸 느끼면 식습관도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몸이 좋아지고 결국 병원에 가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요.